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0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찰대 학살로 불리우는 1월 8일의 검찰 인사. 이 문재인 정부는 도둑이 재발절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피의자가 된 문재인 정부가 인사권을 통해서 수사 방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의견을 들으라고 한 것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가 검찰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무부의 일방통행식 검찰 인사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수사 방해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이 사태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사태로 몰아가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치 대역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정말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법무부의 일방적인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제 이 말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면서 네티즌들이 아주 조롱 섞인 이런 비판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명을 거역했다고?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명을 거역해? 아니, 당신이 무슨 조선시대 정승이라도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의 조롱 섞인 비판 댓글이 정말 수천 개,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기사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이런 황당 발언에 이어서 9일 오후 5시경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하는 사진까지 공개를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발언을 했느냐?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대든 것 아니냐,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 민주당까지 가세했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는 엄히 다스려야 할 공직기강 회의다라고 하더니, 자, 오늘 1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또 발언을 합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윤석열 총장의 항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추미애 장관이 나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표현하더니 이제 와서는 윤석열 총장을 너는 대역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러한 모양새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윤 총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다. 검찰 의견 청취 절차를 건너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건너뛴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너뛴 게 맞죠. 의견 청취 제대로 들었습니까? 법무부 이번 인사하면서 검찰 인사안 끝까지 검찰 측에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외부로 노출되면 안 돼서 청사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1시간 이상 전화로 통화했고 인사위원회 끝나고서라도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왜 거짓말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을 가지고 거봐라,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인데, 자, 추미애 장관이 어제 어떻게 발언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는 법령에 있을 수도 없고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이런 주장은 거의 90% 이상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검찰 인사가 나오기 직전 상황을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일보에서 발췌한 것인데, 자, 1월 8일 인사가 나오기 전날 1월 7일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모처에서 만났죠. 만나고 헤어졌는데 이때까지도 법무부의 인사안에 대해서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헤어졌습니다. 자, 한번 표를 보시면 4시 35분에 헤어졌죠. 그리고 윤 총장이 대검으로 복귀한 직후에 법무부가 검찰에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내일 즉 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것 자체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검찰 인사안은 먼저 법무부가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요구하는 이런 순서니까 순서 자체가 틀립니다. 자, 보시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죠. 아니, 의견을 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요구를 해야죠? 자신들이 마련한 인사안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야지. 너네들 의견 뭐야? 한번 얘기해봐. 그것도 전화로 한번 얘기해봐. 들어줄게. 이것은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주장, 제대로 된 절차에 맞는 의견 구한 것 아닙니다. 인사가 난 당일인 8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9시 30분경에 법무부가 검찰로 전화를 겁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와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10시 30분까지 와달라. 왜냐하면 11시경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죠. 지금 자신들이 인사안 다 마련해 놓고 인사위원회까지 잡아 놓고 검찰총장에게 오라고 지금 부른 것이죠. 이게 제대로 된 절차입니까? 인사안을 검찰총장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까지 잡아놓고 그 사이에 잠깐 와서 의견을 내봐라? 당연히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부르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자, 11시경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끝났는데, 자, 그래서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가 논의가 됐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하죠. 자신들이 마련한 인사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까지 열어서 다 정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내라 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추미애 장관은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히 내 명을 거역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제3의 장소에서 이 인사 문제를 협의하자라고 한 요청이 마치 아주 지나친, 아주 건방진 요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관례였습니다. 검찰 인사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검찰의 수사 독립,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소유한 제3의 장소, 제3의 건물에서 이 인사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이게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발언 거짓말입니다. 추미애 장관 그리고 이낙연 총리 그리고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주 대역죄인으로 만들고자 작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다고 문제의 본질이 덮이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강행했다라는 것이죠. 네, 앞으로 검찰 중간 간부 및 실무 검사들에 대한 인사도 앞두고 있는데 자신들이 정한 규칙인 필수 보직 기간 1년, 지금 이런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명을 거역했다라고 발언을 하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정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정말 조선시대로 돌리는 듯한 저런 좌파, 이건 무슨 꼰대 사상인가요? 무슨 좌파 선비 사상인가요? 보면서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무리수에 대해서 정말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